먹는 시기나 상황에 따라 독이 되는 사과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의 사과일까요? 밤에 먹는 사과. 밤에 사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사과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 속을 쓰리게 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과의 당질이 그대로 축적돼 체중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펙틴이 풍부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은 당인 성분인 포드맵이 많아 잘 흡수 및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효된 포드맵은 설사를 발생하고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 설사 형태로 변을 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게 좋지 않아 아침, 저녁 관계없이 포드맵이 많은 과일이나 음식 유제품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과씨입니다. 사과씨 부위는 과육도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 일부러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과씨에 독이 있다는 말이 있어 먹지 않기도 할 텐데요. 사과씨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씨 독은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과씨에 독이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과씨는 굉장히 작기에 위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만약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씨에 있는 독은 시암배당체 성분 중 하나인 아미그랄린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성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산가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먹었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강한 독성을 가졌지만 실수로 두세 알 정도 먹는 것으로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먹으려면 종이컵 절반 정도로 씨앗을 모은 뒤에 한 번에 다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씨의 독성이 퍼지려면 사과씨를 깨물어 먹어야 합니다. 그냥 삼켰을 때에는 독성이 잘 퍼지지 않고 배출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과씨 독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반복적으로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기에 사과씨는 되도록 잘 도려내서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사과씨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과의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관 방법은 5도 사이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속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를 보관해 주실 때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 에틸렌가스가 나와 주위 다른 과일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단독 냉장 보관을 권해드립니다. 사과를 오래 보관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단독으로 하나하나 랩을 씌우거나 신문지나 종이로 포장을 해주신 후 냉장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세척하기 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하신 사과는 34주간은 싱싱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효능 빠르고 간단하게 5가지만 설명드립니다. 우선 사과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기능으로 1. 항산화 효과. 첫 번째로 사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리페놀과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자유 라디칼의 활동을 줄여주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식이섬유 함유량. 두 번째로 사과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건강한 소화 과정에 도움을 주며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면역 시스템 강화. 사과가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부분은 면역 시스템입니다. 비타민C와 기타 항산화 물질이 결합하여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만성질환 예방. 일부 연구들은 사과 섭취와 만성질환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질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죠. 5. 소화 건강. 마지막으로 사과는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장 운동을 지원하여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